부분 교정은 굉장히 좋은 치료입니다. 분명히 좋은 치료고요. 어떤 분에게는 전체 교정이 진짜 필요 없을 정도로 부분 교정이 적합한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부분 교정을 생각하는 주변 친구분이 있으면 이 영상 공유해 주셔서 이 사실을 널리 알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앞니만 살짝 펴고 싶은데 이 치아 하나만 펴고 싶은데 부분 교정으로 금방 끝낼 수 있지 않을까요? 라는 질문을 주제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영상을 그만 보시면 나중에 2배의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재교정을 하게 될 수도 있으니까 꼭 끝까지 보시는 것이 좋아요. 오늘은 부분 교정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부분 교정을 하고 싶다라고 찾아오는 분들은 굉장히 많아요. 제가 그 이유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일단은 기간이 짧다라고 들었고 비용이 싸다라고 들었으니까 많은 분들이 부분 교정을 하고 싶어서 병원에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 교정이라는 거는 장점도 있지만 분명한 단점이 존재를 해요. 이 단점에 대해서 모르시면 괜히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한번 부분 교정을 했는데 나중에 재교정을 하는 사태들이 종종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부분 교정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치과교정과 전문의 안상수고요. 오늘 제가 부분 교정에 대해서 총정리를 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 교정이라는 거는 전체 교정에서 일부만 하는 교정이죠. 부분만 한다고 해서 부분 교정이라고 하는데 크게 2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위만 하든지 아래만 하든지 이것도 부분 교정이고요. 앞니만 하는 것도 부분 교정이에요. 뭐 어금니만 하는 것도 부분 교정일 순 있죠. 그래서 어떤 한 부분을 하는 건데 제가 이거를 각각의 상황에 맞춰서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위나 아래 각각의 한쪽만 하는 부분 교정의 경우에는 사실 큰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경우들도 많아요. 뭐 치아가 뻗친다든지 이런 문제는 안 생기는데 가장 핵심, 우리가 치아 교정을 하는 거는 예뻐지려고 하고 치아가 가지런해지려고 하는 건 있지만 그 전에 건강하려고 하는 게 첫 번째예요. 건강하다라는 거의 기준이 뭐냐면 치아 하나하나의 건강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건강이라는 거는 교합이에요. 교합. 왜냐면은 결국 위에도 씹히고 아래도 씹혀야 되는데 지금 교정하기 전에 상태 생각해 보시면 잘 씹고 계시잖아요. 부정교합이 아무리 심해도 밥 못 먹는 분들은 대부분은 없어요. 대부분은 잘 씹고 사는데 그 잘 씹히는 교합을 제가 한쪽만 움직여서 맞춘다라는 거는 사실 쉽진 않아요. 그래서 위든 아래든 한쪽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교합이 조금 부족하게 끝날 수도 있겠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되고요. 저희가 한쪽만 해서도 웬만하면 불편하지 않게는 만들어 드릴 수가 있는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교정이 끝나면 이렇게 잘 씹혀야 되는 거를 만들기는 쉽지 않다. 요거 하나를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경우는 부분 교정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생각하는 건 요 앞니 부분 교정이죠. 요 치아 하나만 틀어졌는데 요 하나만 뭐 삐져나왔는데 벌어졌는데 요것만 하고 싶어요 라고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기는 해요. 앞니 부분 교정을 했을 때 가장 흔히 생길 수 있는 문제는 앞니가 뻗치는 거예요. 이렇게 뻗치는 거. 우리가 치아 교정을 한다라는 거는 한정된 공간에서 치아를 배열을 하는 거예요. 앞니가 삐뚤다라는 거는 이 앞니가 나오는 7살, 8살 요때 나이 때 치아가 나올 때 이미 공간이 없어서 삐뚤삐뚤해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교정 치료를 할 때 이 공간을 만드는 방법은 이 어금니를 뒤로 보내든지 뭐 중간에 치아를 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을 해요. 하지만 이제 부분 교정이라는 건 이 어금니가 안 움직이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앞니에서 모든 공간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선택할 수 있는 게 치아 사이 삭제예요. 치아를 갈아서 갈아진 공간만큼 공간을 확보하고 그 공간으로 앞니를 펴는 거죠. 그래서 이 치아 사이 삭제라는 거는 치아를 또 건강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삭제를 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치아의 한 면당 우리가 한 1mm까지는 삭제를 해도 괜찮다는 연구 결과는 많이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 임상에서 1mm씩 가는 경우는 흔치는 않고요. 한 치아의 면당 0.5mm 정도가 일반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저희가 여기서부터 6개 치아를 교정한다라고 했을 때는 보통 5군데의 삭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5군데 삭제를 해도 0.5mm씩 곱하기 5, 2.5mm밖에 공간이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2.5mm 이하의 삐뚤삐뚤하신 분들은 부분 교정으로 충분히 가능하지만 그 이상 삐뚤삐뚤하신 분들이라면 부분 교정했을 때 치아가 뻗치는 일이 발생을 해요. 이것에 대해서 모르고 교정을 시작을 하시면 부분 교정을 했더니 치아가 뻗쳤어요 라는 이유 때문에 또 한 번 교정을 하시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앞니 부분 교정을 했을 때 생길 수 있는 또 다른 문제점은 치아 중심선입니다. 치아의 중심선이라는 것은 위에 가운데 아래 가운데가 일치하느냐 요것을 말해요.
치아의 중심선이 꼭 맞아야 되느냐를 생각해보면 안 맞아도 돼요. 사실은 치아 중심선이 맞는지를 지금 영상 보시는 분의 가장 친한 친구를 생각해 보시든지 뭐 엄마 아빠 생각해 보시든지 해보면 떠오르지 않을 거예요. 일반 분들은 사실 치아를 막 그렇게 열심히 보진 않습니다. 가장 좋은 예로는 탐 크루즈 배우의 웃는 모습을 찾아보세요. 탐 크루즈의 중심선은 이 코 밑에 가 있어요. 아무도 모르죠. 그 사람이 잘생겼고 연기를 잘하니까 우리는 그 사람만 볼 뿐이지 치아 중심선을 보지는 않아요. 그래서 중심선이라는 것을 꼭 맞출 필요는 없지만 치아 교정을 하는 입장에서 맞추면 제일 좋죠. 치아 교정을 할 때 중심선을 맞추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이 중심선을 일로 옮겨야 되면 이 어금니까지 전체가 다 움직이든지 옆을 갈아가지고 공간을 만들어서 조금 이동시키든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치아를 삭제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중심선 문제를 해결할 때 저희는 치아를 빼거나 뭐 나사를 심어서 뒤로 보내거나 전체 어금니를 이동시키는 치아 교정 계획을 세우게 되죠. 하지만 부분 교정은 어금니가 안 움직이고 앞니만 이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전체 교정에서는 중심선 맞추는 게 대부분은 가능하지만 부분 교정에서는 중심선이라는 게 한계점으로 남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부분 교정은 굉장히 좋은 치료입니다. 분명히 좋은 치료고요. 어떤 분에게는 전체 교정이 진짜 필요 없을 정도로 부분 교정이 적합한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대부분의 환자분에서는 부분 교정이라는 것은 차선책으로 선택되어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부분 교정을 원하시는 분들은 부분 교정이라는 것은 저희는 무조건 다 할 수 있어요. 왜냐면 한계점을 이만큼 남겨놓냐 이만큼 남겨놓냐 한계점을 없애느냐 차이기 때문에 환자분이 부분 교정으로 진료를 했을 때 본인에게 생길 수 있는 문제점, 무조건 치아가 뻗치는 게 모두에게 문제점은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뻗치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이런 각각의 상황에 따라서 생길 수 있는 한계점, 문제점을 원장님과 상담을 통해서 미리 알고 시작을 하셔야지, 이런 얘기 없이 그냥 부분 교정을 시작하시면 나중에 결과를 보고 괜히 재교정 하면서 돈도 낭비하고 시간도 낭비할 수 있는 것을 제가 오늘 알려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찍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 대부분의 부분 교정 이야기가 다 들어있거든요. 부분 교정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 보시고 정리 한번 했으면 좋겠고요. 부분 교정을 생각하는 주변 친구분이 있으면 이 영상 공유해 주셔서 이 사실을 널리 알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저는 치과 교정과 전문의 안상수였고요. 오늘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